10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겨울 날씨 예측에 단서가 되는 선행 요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월 25일 현재까지 축적된 선행 요소들의 자료만을 가지고 올겨울 날씨를 상세하게 전망하기에는 부족하지만 2024년, 25년 겨울 날씨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으로 보고 겨울 날씨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날씨의 향방을 결정짓는 제2대 선행 요소는 늦가을 시베리아 적설 면적입니다. 10월 중순에 우랄 산맥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시베리아 동부가 저압부에 들면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0월 15일 시베리아 동부는 대부분 눈에 덮였습니다. 10월 중반부터 기압 구도가 변했고 중순 이후 현재까지 내린 눈이 평년 수준보다 적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24일 현재 적설 면적이 서부로 확장하지 못하고 10월 15일에 비해서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유라시아 지역의 적설 면적 추이입니다. 검은 점선은 2015년부터 23년까지 9년 평균 적설 면적이고 적색선은 2024년 10월 적색 면적입니다. 10월 상순 적설 면적이 평년 수준 이하였고 중순 들어 급상승했으나 이후 적설량이 감소하면서 평년 수준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상되는 유라시아의 평년 대비 강수량 편차입니다. 내주 일주일 기간 동안 서부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많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대비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상되는 평년 대비 강수량 편차입니다. 11월 둘째 주 중부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많으나 서부와 동부에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예상되는 적설량을 감안하면 11월 들어서도 시베리아 적설 면적은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시베리아에서 올겨울 혹한을 알리는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2 선행 요소는 북극해 얼음 면적입니다. 늦가을 초겨울 북극해 얼음 면적이 겨울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흰색 부분은 10월 24일 현재 북극해의 얼음 면적이고 노란 선은 북극해의 30년 평균 얼음 면적인데 북극해는 사방에 걸쳐 평년 대비 얼음 면적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8년 1월부터 금년 10월 24일까지 연도별 북극해 바다 얼음 면적입니다. 굵은 점선은 2024년 데이터이며 금년에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얼음 면적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북극해 얼음 면적이 감소하면 검푸른 바다가 태양열을 흡수해서 북극 기온이 오르고 북극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북극해에서 겨울 혹한을 알리는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북극해 얼음 면적 추이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상순 북반구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한기를 동반한 고층골이 베딩해로 파입니다. 반대편에서 고층골이 카라 바렌체 해를 지나서 우랄 산맥 부근으로 파이는데 이 지역은 겨울철 북극 안정 불안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극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우랄 블로킹의 반대 현상이 11월 상순에 나타나면서 올겨울 북극 안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현재 카라 바렌체 해에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고층골을 따라서 한기가 이 수역을 지나 우랄 산맥으로 남하하면서 바다 얼음이 빠르게 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북극해 얼음 면적 역시 겨울 혹한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소는 열대 파동과 관련된 대기 순환입니다. 여름부터 적도 태평양 동부에서 동풍이 강하게 불어 따뜻한 해수가 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부 수면 아래에서 찬물이 올라오면서 동부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11월에 라니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MJ2호 고층 발산부가 날짜 변경선에 진입하고 11월 상순 서반구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린란드 상공의 고층 고압부가 발달해서 북극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층 바닷물과 서방구를 지나면서 적도 태평양 동부, 저고도에서 서풍이 불게 됩니다. 서풍은 라니냐를 초래하고 있는 동풍과 만나서 약해집니다. 따라서 10월 말과 11월 상순, 북극 불안정을 초래하는 MJO 파동의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겨울 날씨와 관련된 선행 요소들이 2024년, 25년 겨울 난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3시 10헥토파스칼, 해발 30km, 성층권 중간고도 1기도입니다. 한기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타원형으로 북미로 꼬리가 늘어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에 극소용돌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때이르게 극소용돌이가 불안정해진 원인은 금년 여름부터 10월 중반까지 성층권이 지나치게 가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층권 기온이 내리면서 극소용돌이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극 안정 불안정과 관련해서 시베리아 적설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의 기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초에 예상되는 기온 편차 1기도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시베리아에 모여있던 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11월 초부터 난기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에 몽골에서 발달한 대륙 고기압이 남동 방향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일시 한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월 상순에도 시베리아에서 올겨울 혹한을 알리는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적설 면적, 북극해 얼음 면적, 열대파동 관련된 요소들이 11월 상순까지 북극 안정을 시사하고 있으며 11월 9일 극소용돌이는 콤팩트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일기도상에 북극으로 상승하는 열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고층 고기압은 배경의 남쪽에 떨어져 있어서 극소용돌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단히 안정된 북극의 모습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기후예측 모델 CFS가 예상하는 11월 한 달 평균 500헥토파스칼 기압 배치를 보면 11월 초 기압 배치와 비슷합니다. 한기가 북극권에 모이고 그중 한 덩어리가 카라 바레체로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위도는 난기에 둘러싸이고 시베리아 기온이 대단히 높습니다. 북반구 기압 구도 역시 북극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예측 모델 CFS가 예상하는 12월 극소용돌이 형태입니다. 11월 선행 요소들이 북극 안정을 시사하는 만큼 12월에도 극소용돌이가 원형으로 안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극소용돌이 꼬리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는 북반구 대부분 지역과 달리 한파가 예상됩니다. 성층권과 대륙권은 연동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CFS는 12월에 캐나다 중부와 동부로 북극 한기가 남하하고 그 외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서 난독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랄 산맥 부근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이 북극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2025년 1월에 북극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이후인 1월달 북극 불안정은 가능성으로만 남겨두겠고 향후 날씨 모델인 GFS와 ECMWF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겨울 날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